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떨어졌네. 네, 시술 후 립밤을 발라도 되는지 질문 주셨죠?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처가 입술 점막에 잠깐 생기죠. 입술 점막을 바늘을 찔러서 이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필러가 주입되는 통로를 점막에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거죠. 이 점막에 구멍이 잠깐 뚫리게 됩니다. 시술하는 그 순간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점막은 혈소판이나 각종 혈구들이 달려와서 이 구멍을 이제 막는 기전이 생기는데 이 구멍이 막히는 데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평균 한 15분 안쪽에 지혈 시간이 있죠. 그 지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립밤을 그 위에 더 바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처가 열려 있는 상태, 바늘이 점막을 뚫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립밤 같은 걸 바르면 아시다시피 립밤이라는 제품은 소독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안쪽에 필러나 근육 안쪽에 있는 그 조직들의 세균 감염을 만들어서 곪는다든지 빨갛게 익으면서 통증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시술 직후에 딱지가 생겨서 립밤을 바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데 시술 직후에 피가 나고 있는데 립밤을 열심히 막 바르면 세균 감염이 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술 필러 시술 직후에 스킨십을 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질문이죠. 저도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입술 필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의 힘이 가해지는 스킨십이란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직이 파열될 정도죠. 조직이 파열될 정도로 강한 압력이나 힘이 가해진다면 필러도 역시 파열이 될 것이고 조직도 다치겠죠.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세균 감염이 온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하는 붓기가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술 하고 난 다음에 스킨십 하는데 정상적인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의 스킨십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스킨십은 피해주세요. 입술 필러 후에 멍이 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죠? 입술 필러 하고 난 다음에 멍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바늘로 입술을 콕 찌르는 작업이에요. 혈관을 직접 보고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이 모세혈관을 건드려서 터뜨리게 되면 작은 양이나 소량이나 다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양의 멍이 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2, 3일 정도 후에 회복이 될 수준의 출혈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멍 때문에 불편한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입술에 맞는 필러, 입꼬리에 맞는 필러랑 재료가 다른 거죠. 일단 보톡스라는 다른 재료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필러는 이런 치약 같은 물성을 가진 채워주는 물질이에요. 글자 그대로 채워준다, 필링,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필러는 모양을 도톰하게 만든다든지 부풀린다든지 뼈주름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보톡스는 세균에서 나온 독소예요. 세균, 보툴리늄균이라는 균에서 나온 독소인데 이 균이 사람의 또는 동물의 근육을 움직임을 마비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사람의 호흡근을 마비시켜서 이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 인자로 발견이 됐었는데 그 원인 인자를 정제해서 사람 몸에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양만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 몸에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를 내려주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주면 입꼬리를 내려주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는 힘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들의 힘만 남아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죠. 다만 필러랑 다른 건, 필러는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보톡스는 시술한 다음에 3주 또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근육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톡스의 효과를 보시려면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러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도록 도와주고 있고,
보톡스는 오래 내다봤을 때, 길게 내다봤을 때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수술 있습니다. 입꼬리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뭐 인중을 축소하거나 입술을 키워주거나 입술을 줄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입술과 관련된, 인중과 관련된 수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는 수술들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수술을 저도 제가 직접 하면서도 느낀 건 문제는 흉터였어요. 흉터.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입꼬리에 칼을 대면 흉터가 없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 가끔씩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처럼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부작용이 있었죠. 젊은 분들, 특히 피부의 성질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 흉터가 생겨요. 이 흉터들은 연예인들도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꼬리 성형수술은 젊은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보톡스를 제가 권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중년이 되면 입꼬리에 칼자국이 살짝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표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아서 중년이 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입꼬리 수술을 좀 많이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보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궁금해하시죠? 입꼬리 필러는 입꼬리가 올라가게끔 눈속임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입꼬리 보톡스를 맞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근육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다만 입꼬리 필러는 실제로 올라가진 않지만 올라가 보이도록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키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입꼬리 필러를 하고 있고요. 입꼬리 보톡스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서 입꼬리가 살짝이나마, 입꼬리 내린 근육이 마비가 돼서 살짝이나마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입술에 필러를 맞고 나서 많이 붓는지 궁금하시죠? 입술에 필러를 맞으면 2배, 3배로 입술이 커지면서 붓지는 않아요. 다만 원래 지금 수술하기 전에 볼륨감보다는 한 10%, 20% 부종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5%, 10% 정도 2, 3일 이내에 빠지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한 2, 3일,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붓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 3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붓게 돼서 저한테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에 필러를 맞으면 부종은 붓기는 있습니다만은 2, 3일 정도 지나면 빠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입꼬리 필러를 할 때 윗입술 또는 아랫입술 한 곳만 하면 효과를 보는지 궁금하시죠? 답을 드리자면 한 곳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위, 아래 입술의 굴곡을 다르게 표현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면 더 예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비유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밖에 나가서 예쁜 옷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상의가 예쁜 게 있어서 샀어요. 그런데 상의를 사고 보니까 하의가 초라한 거예요. 색감이나 질감, 이런 텍스처를 맞춰서 하의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비로소 하의를 사서 위아래 코디 매칭을 해서 입으면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윗입술만 또는 아랫입술만 필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윗입술만 모양이 변하거나 아랫입술만 모양이 변할 거죠. 이때 윗입술만 변한 사람들은 아랫입술도 좀 할 걸 하는 아쉬운 생각을 자주 하시곤 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따로 시술하셔도 효과는 봅니다. 다만 같이 시술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필러 유지 기간이 궁금하시죠? 필러 유지 기간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격과 비례합니다. 다만 그 가격이 필러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이제 국산 필러, 예를 들면은 이런 필러는 cc당 3, 4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 필러고요. 이런 필러는 cc당 20여만 원 정도 하는 중저가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좀 더 비싸고 하나는 좀 더 싸다는 차이뿐만 아니라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고 유지기간이 조금 더 짧다, 이런 차이 있고요. 이 유지기간은 이때 이 필러라는 물질은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필러는 히알루론산의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성분의 필러들도 많지만
아주 많은 수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고분자를 교차결합이라는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더 덩어리지도록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러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차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러가 풀리는 힘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교차결합의 공정이 많아지고 순도가 높아지고 그 외에 불순물을 거르는 공정이 많아질수록 필러의 가격은 오르고 그 외에도 필러의 이미지 마케팅 또는 감성 마케팅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 필러는 유지 기간과 비용이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hake, Sinora, shake it all. Work, Sinora, work your body line. Work, Sinora, work it all the time.